안녕하세요. 닥터 까막눈입니다. 이번 영상은 코로나로 폐 기능이 70% 이상 소실되었다가 치료받고 호전되신 분의 인터뷰인데요. 하나의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폐 기능이 70%까지 소실된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일반적인 코로나 후유증은 머리가 막지 못하는 경우 기침과 가래, 호흡곤란, 흉통, 피로감, 복통, 시야 흐림, 두통, 이명, 혹은 냄새를 맡지 못해요, 입맛이 변했어요, 눈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른 증상들을 호소하시지요. 브레인 포그, 숨가쁜, 부정맥, 갑자기 혈압이 정상이었는데 높아진 분도 있고요. 심장이 부정맥이 발생해서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열이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사실 너무나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단어나 언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물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거나 친구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비밀번호 이름 생각이 안 나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게 오신 분은 코로나에 걸리신 다음에 종합병원에 호흡곤란때 종합병원에 가셨더니 폐 기능이 70% 이상 감소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으시라고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폐가 기능을 못한다 이거죠. 근데 막상 코로나에 걸리신 분은 호흡을 하고 싶은 거지 장애진단서를 받아가지고 어떤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실 거잖아요. 이렇게 하동까지 저에게 찾아오셨고요. 저희 병원에서 내과 선생님이 계시니까 내과 선생님 폐 기능 검사했더니 33% 남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한 달간 치료하고 그리고 인터뷰하였습니다. 한 달 치료 후 한 인터뷰입니다. 아버님, 저번에 그 6월 14일 날 제게 오셨는데 그때 코로나 이후에 너무 힘드시고, 그렇죠. 기침도 심하고 호흡곤란도 심하다. 그래서 다른 병원, 서울 경기도에 있는 병원을 갔는데 폐 기능이 30%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치료를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별로 효과가 없으셨나 봐요. 저희 병원에서 폐 기능 검사를 했을 때도 33%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도 30%밖에 안 남았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저희한테 오셨을 때도 33%밖에 기능을 못하고 계셨어요, 아버님이. 근데 이제 그때 6월 14일 날부터 오셔가지고 15일, 16일, 17일, 18일, 20일, 21일, 22일, 24일, 7월 1일, 4일, 6일, 8일, 오늘 11일까지 몇 번 오셨나? 3, 6, 9, 12번, 13번 오셨네, 치료를. 자, 지금 아버님 호흡하시는 거 어떠세요? 아주 좋습니다. 호흡 괜찮으세요? 네, 숨 가쁜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고. 전혀 없다? 네, 전혀 없고. 네, 그러면 기침하시는 것은? 그것도 없고요. 그것도 많이 줄었어요? 그럼요. 없어요? 아니, 줄인 것보다도 없고. 아예 없다? 그러면 많이 좋아하셨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제가 6월 14일부터 치료를 해가지고 오늘 7월 11일이니까 약 한 달간 지금 이렇게 하동 내려오셔가지고 치료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치료하니까 좀 이게 편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 거예요? 숨 쉬는 거라든가 기침하는 게 좀 좋아진다, 몇 번 정도 치료하니까 그러시던가요? 한 10일? 응? 한 10일? 일주일? 10일?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지나니까 좀 좋다라고 느끼신 거예요? 좋아진 것 그래요. 그 효과가. 효과가. 아버님이 또 이런 치료, 이제 기능학 치료를 하신 거거든요. 항산화. 저희가 기능학 병원이니까 스테로이드라든가 기관지 확장제다 이런 약물을 쓴 게 아니라 항산화제나 비타민과 미네랄만 쓴 거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좋아지시는데 보통 몇 회 정도 하면은 좋아지나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오늘까지 이제 치료받고 한 달간 이제 치료받으시고 올라가시는 거네. 아버님, 여기 시골 조그만한 병원까지 내려와가지고 치료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버님 또 한 10일 만에 고생했던 거 많이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거의 불편한 거 없이 좋아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좋아진 아버님 모습 뵈니까
무척 즐겁고 예, 아 예. 기능학 이쪽으로 치료하기를 잘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아버님. 그리고 이제 네. 조금 궁금한 것이 이제 예. 그러면 그 수치가 낮았는데 어느 정도 올라갔는가? 이제 그걸 저희가 검사를 하면 검사해가지고 뭐라고 하면 이 인터뷰를 이렇게 영상을 보는 분들이 다 조작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사 안 해. 다시 그 병원 가셔가지고 예. 서울에 30% 남았다고 한 병원 있을 거잖아요. 예, 예. 그 병원 가서 그때 했던 폐기능 검사라든가 검사를 다시 해달라고 아버님 하셔야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몇 프로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은 제가 하면은 몇 프로인데 몇 프로 좋아졌다고 하면 쟤들 조작해가지고 거짓말한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검사 받으셨던 저희하고 무관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원 다시 가셔가지고 이제 아버님이 느낌으로는 많이 좋아졌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얼마나 좋아졌는가는 아버님이 검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이제 그 수치까지 확인을 하셔야죠. 예. 그래도 저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좋아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아버님 오셨을 때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으면 호흡이 곤란하네, 폐가 잘 안 움직이네 이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주 안정적이에요. 아버님 계속 대화를 하고 있어도 그러니까, 환자분이 앞에 앉으시면 이렇게 호흡하는 걸 보거든요. 근데 그때는 불안정했었는데 억지로 막 호흡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아주 안정적이니까 지금은 걱정 안 하시죠. 그리고 사돈 거기에서 이제 진단을 옛날에 이제 좀 이제 안 좋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지난번에 가가지고 엄청 좋아졌다는 거 한마디만 해요. 거기서도? 네, 엄청 좋아졌다고. 지난주에 그럼 가셨어요, 거기를? 예, 갔어요. 시간에. 그러니까 엄청 좋아졌다. 서울에 올라갔을 때 거기를 갔어요. 길게 그 말하지 예약이 않고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냐고 엄청 좋아졌다. 거기서도 검사하니까 그때도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니까 그럼요. 많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얘기 들으셨군요. 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도 놀라고 의사도 놀라고. 그 선생님도 놀라고 예. 아버님도 놀라고 예. 아버님은 놀랄 거 없지만 아버님도 내가 솔직히 편해졌으니까 당연히 좋아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요. 그러면 플러스가 있으니까. 예. 그냥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예. 폐기능 검사는 이제 이렇게 호흡이 얼마나 잘 되는가, 폐가 얼마나 이렇게 펴지는가, 좁아지는가, 기도가 막혀 있는가, 폐 용적률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는 거죠. 이전 검사한 종합병원으로 다시 가셔서 검사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검사해가지고 얼마 좋아졌어요 라고 하면은 또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까 봐서 저희는 종합병원에서 검사하고 안 좋아졌다는 말씀 듣고 오셨으면 치료한 다음에 다시 그 병원 가셔가지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폐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셨다고 진료하신 의사 선생님이 너무나 기뻐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셨더라도 폐 기능이 70%가량 이렇게 나빠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는데 이분이 나빠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분이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입니다. 월남전에서는 이제 고엽제를 뿌렸죠. 이제 월맹군하고 미군이나 한국군하고 전쟁을 할 때 풀이 많으면 불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풀을 어떻게 죽여버리려고 비행기로 이제 고엽제라는 제초제를 강력한 제초제를 뿌린 거였고요. 그 제초제를 이제 뿌릴 때 식물에만 감해야 되는데 그걸 호흡하잖아요. 그 안에 있던 병사들이 한국 그 군인들이 흡입하게 되니까 이분들에게는 고엽제로 인한 폐 기능이 좀 영향을 받은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분의 몸에는 폐 기능이 안 좋아질 소인이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에 걸린 순간에 그 소인에다가 그 요소, 그 어떤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어떤 불을 붙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준비는 돼 있었는데 이게 발생하지는 않고 평생을 사실 수도 있었는데 요인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탁 불을 붙이니까 그 요인이 확 타버리지 않았나. 그래서 폐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는 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일단 치료는요, 급한 대로 알파리포이산, 뮤테란, 글루타치온, 비타민C, 셀enium 이런 성분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치료를 이 치료를 하면서 이것만 하면 좋아지지를 못해요. 바꿔 말하면 어떤 제초제나 살충제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왔을 가능성, 그것에 대한 그것만 들어오지 않고
다른 오염물질이 몸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그걸 검사를 해가지고 같이 치료했을 때 이렇게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고엽제에 노출이 되지 않는 분이었다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폐가 70% 이상 망가지지도 않았을 거고, 혹시 그것을 망가졌을 때 치료하는 방식은 뭐냐면 그 요인, 트리거만 고치는 게 아니라 코로나에 대한 어떤 이것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게 될 젊었을 때 손상받았을 폐라든가 젊었을 때 몸에 들어왔을 어떤 오염물질에 대한 제거를 같이 했을 때 이렇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제 영상을 보신 선생님들도 계실 건데 제발 환자분의 현상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 현상이 발생한 이유도 좀 한번쯤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분들이 병원을 오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서 치료밖에 못 하시는 분들은 고용량 비타민C 물 타서 마시고요. 복식호흡 하시고 심호흡도 하시고 반신욕도 하시고 섬유질 많은 음식도 드시고 항산화제도 드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요, 제가 설교작업소에서 강의한 오염과 중독, 해독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두 번째 스포한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